절대쌍교 고룡원저 제16장 16. 얻어맞는 제주도 제주. 이 말소리는 싸늘하고 아름다웠다. 분명히 소선녀의 목소리였다. 철심란의 울음소리는 즉각 끊어졌다. 소아도 비록 놀라긴 했으나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다. 그러고는 딴전을 피우기 시작했다. 여보, 무엇 때문에 우는 거야? 죽지는 않을 테니 빨리 가서 의사를 찾아야지. 더 늦으면 문을 닫겠어. 소선녀의 싸늘한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젠 할 말을 다 했는가? 그렇지. 확실히 넌 지금 당장 의사를 찾아가야겠지만 세상에 어떤 의사도 너를 구하지는 못해. 소아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줄 몰랐다. 철심란은 그대로 땅에 누워버렸고 고개도 들지 못했다. 소선녀가 다시 말했다. 또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소아는 고개를 돌리고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좋아. 드디어 탄로가 났구나. 그러나 내가 어떻게 알아챘는지 말해줄 수는 있겠지? 내가 그 칼을 휘두를 때 지른 소리는 귀머거리라도 들을 수 있었다. 늙은이라면 벌써 놀라 땅에 쓰러졌어야 했지. 어찌 태연이 계속 걸을 수가 있었겠어? 소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렇군, 너는 과연 영리한 여자야. 넌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그러나 너무 으스대지 마라. 너도 한참 동안 속았어. 뒤늦게야 그 사실을 알아챘지. 소선녀는 화를 내지도 않고 그저 웃으며 얘기했다. 정말로 내가 영리하다면 지금이라도 달아날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텐데, 만약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 머리는 쓸데가 없는 것이니 일찌감치 잘라버리는 게 좋지. 무엇 때문에 방법을 생각하지? 넌 정말 내가 이대로 너에게 패할 것 같아? 난 다만 싸우고 싶지가 않아. 옛말에도 남자는 여자와 싸우지 말라고 했어. 그가 말을 하는 동안 소선녀는 손을 뻗으며 그의 앞까지 다가왔다. 이 수법은 보기엔 평범해도 매우 빨라서 불가사의했다. 소아는 말을 하면서도 계속 그녀를 쳐다보며 경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너무나도 빠르게 일장을 가하자 미처 피할 사이가 없었다. 그는 몸에 힘을 주었다. 얼굴에 세 개의 그림자가 번쩍했는데 불같이 뜨겁고 아팠다. 소선녀의 손이 두 번째 공격을 했다. 이때 소아가 외쳤다. 멈추어라. 남자는 여자와 싸우지 않으니 멈추어라. 그가 큰 소리를 쳤는데도 소선녀는 무시하고 공격을 계속했다. 그녀는 확실히 이 나쁜 자식을 죽도록 미워했기에 무서운 안색을 하고 순식간에 20-30장을 계속 쳤다. 소아는 맞으면서도 유심히 살폈지만 그녀의 수법에 무슨 기묘한 점이 있는지는 발견하지 못했다. 분명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몇십 가지의 신법을 펼쳐보았으나 한 번도 반격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는 계속 얻어맞을 수밖에 없었다. 철심란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고개를 들어 이들의 격투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소선녀의 신법과 수법을 알 수가 없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하나의 빨간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두 개의 하얀 손은 하나의 백선으로 변해 보였다. 이 하얀 선은 빨간 그림자 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채찍으로 변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평생 이토록 빠른 장법을 보지 못했다. 소아는 그녀에게 손이 몇십 개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한 손을 피하면 곧 다른 손이 다가오니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얼마 지나자 소아의 눈앞은 온통 흰색으로만 보였다. 그는 돌연 큰 소리로 외쳤다. 멈추어라, 멈추어라. 너는 이미 내게 중독되어 있어. 너. 그는 다시 계책을 사용하려 했으나 소선녀는 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소아는 땀을 흘리면서 말했다. 넌 나의 독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냐? 나의 손에는 천하의 어느 누구도 독수를 가할 수가 없어. 더군다나 너 같은 자식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꿈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나. 돌연 팍 하는 소리가 나면서 얼굴에 따귀를 맞은 그는 일장 밖으로 날아가 뒹굴었다.
철심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다. 아, 강어 소어야. 그러나 소어는 다시 벌떡 일어나 입가에 번진 피를 닦으면서 빙그레 웃었다. 안심해, 그녀는 나를 죽이지 못할 거야.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난 꼭 그녀를 쓰러뜨릴 수 있어. 좋아. 너의 뼈가 얼마나 튼튼한가 좀 봐야겠다. 그녀는 말을 마치자 몸을 다시 날려 칠장을 가했다. 그렇다. 그녀의 장법은 이상하지도 악독하지도 않았다. 오직 너무 빨라서 상대방을 숨도 쉬지 못하게 했을 뿐이다. 하지만 반격을 하지 못하는데 어찌 그녀를 이길 수 있으랴. 소어는 이를 악물며 어떻든 간에 그녀에게 반격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곰곰이 살피던 그는 소선녀의 장법에 결점이 있는 곳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그는 급히 공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의 일격이 도달하기도 전에 소선녀는 이미 그 결점을 보완했다. 그때 소어는 이미 배에 일장을 얻어맞은 뒤였다. 소어는 일격을 맞자 뒤로 18걸음이나 물러선 뒤 땅에 쓰러졌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철심란이 애걸했다. 그만. 물건을 그녀에게 주어요. 그러나 소어는 즉각 땅에서 다시 튀어 일어섰다. 비록 얼굴은 새파랗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죽이면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소어는 비록 악인곡에서 잔뼈가 굵었으나 그의 정신적인 지주는 연남천과 만춘류였다. 그래서 그의 본심은 행동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단 유사시에는 그의 말과 행동이 더없이 끈질기고 거칠어지는 것이다. 소선녀는 노했다. 내가 너를 못 죽일 것 같으냐? 이 말을 내뱉듯 하더니 그녀는 다시 5, 6장을 가하였다. 그녀의 공격은 마치 도끼로 나무를 내려치듯 하였다. 소어하는 피를 토하며 바닥을 굴렀다. 철심란은 놀란 토끼 눈으로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다. 그만둬, 부탁이니. 너는 그녀를 이기지 못해. 그녀는 너무 빨라. 그러나 소어하는 여전히 다시 일어섰다. 그는 비록 고통스러웠으나 입가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야. 손을 너무 빨리 쓰면 위력이 없다는 것도 모르냐? 소선녀의 안색이 변하였다. 이 자식이 이토록 고집이 강한 줄은 미처 몰랐다. 사실 그녀는 결코 가볍게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위력이 없다니 어이가 없었다. 소선녀는 입술을 깨물면서 말했다. 좋아. 내 몸이 단단한 것은 인정하나 어느 정도인지 보자. 그녀는 싸울수록 신법이 빨라졌다. 그와 비례해서 소어하는 점점 느려졌다. 그는 다시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면서 철심란의 얼굴은 온통 눈물투성이었다. 그녀는 애걸했다. 소선녀, 그를 놔줘요. 그는 지쳤어요. 소어아가 다시 일어서며 소리쳤다. 개소리. 누가 지쳤다는 거야? 그녀가 한 만큼 나도 돌려줘야 해. 넌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소어아는 간신히 기어 일어났다가 일장을 맞고 다시 털퍼덕 쓰러졌다. 그는 땅바닥을 짚고는 여전히 또 일어서려 안간힘을 썼다. 그녀의 입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순순히 항복을 한다면 너를 용서해주겠다. 개소리. 누가 너의 용서를 바란다고 했나? 나는 너의 옷을 벗기고 너를 나무에 매달아 놓은 다음 맞은 만큼 때리겠다. 말을 하면서 비틀비틀 겨우 몸을 일으켰다. 소선녀는 이번에는 달려가며 몸을 날려 발로 그를 차버렸다. 철심란은 이미 눈을 감고 더 이상 보지 않았다. 그녀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았고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소어하는 땅에 엎드려서 거친 숨을 내쉬다가 드디어는 움직이지 못했다. 소선녀의 입에서도 거친 호흡이 흘러나왔다. 자식, 나쁜 놈, 깡패, 넌 설 수 있느냐? 다시 싸울 수 있느냔 말이다. 그러자 소어와의 죽은 듯 꼼짝 않던 양손이 땅의 풀포기를 잡았다. 서서히 기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야말로 나쁜 년이고 깡패야.
넌 강도이기도 하고. 내가 감히 나를 모욕해. 그녀는 다시 달려가서 그의 몸을 차버렸다. 동시에 철심란에 악쓰는 소리가 들렸다. 너 악독하구나. 사람이 땅에 누워있는데도 손을 쓰다니. 이 자식이 감히 나를 욕해. 그래. 나는 너를 욕한다. 너는 재물을 보면 눈이 멀고 나쁜 일만 하고 너는 사람을 풀처럼 베고 너 이 되먹지 못한 계집애야. 소호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긴 했으나 여전히 욕설을 그치지 않았다. 소선녀는 분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그의 가슴을 밟으면서 말했다. 좋아, 욕해라 욕해. 너에게 영원히 욕을 못하게 해주지. 난 너를 죽일 생각은 없었으나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니 난. 그녀는 입술을 깨물면서 일격을 가하려고 했다. 그러자 철심란은 비명을 지르면서 눈을 감아버렸다. 바로 이때 소호아가 돌연 소선녀의 발을 안아버렸다. 어디서 나온 힘인지 모르지만 그는 소선녀의 몸을 던지면서 일발로 소선녀의 허리를 걷어찼다. 소선녀는 죽어가던 사람이 이처럼 무서운 반격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에 당황하는 순간 허리에 급소를 맞고 쓰러졌다. 소호아는 달려가서 그녀의 몸을 누르자 두 손으로 쉬지 않고 21개의 혈도를 모조리 점해버렸다. 눈 깜짝할 순간이었다. 철심란은 놀라고도 기뻐서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소호아, 넌 어찌 된 일이야? 벌써 말했지만 그녀는 나를 죽이지 못해. 나의 몸은 약물 속에서 컸지. 남들이 젖을 먹을 때부터 난 약을 먹기 시작했어.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보다 10배나 더 무서운 사람이라도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방금 넌. 소호아는 크게 웃으면서 그녀의 말을 받았다. 내가 쓰러지며 괴로워했던 것은 그녀를 속이려는 계략이었어. 그래야 그녀가 경계를 하지 않지. 고의로 욕해서 그녀의 화를 돋우고 머리를 어지럽게 해서 내 소나기에 넣은 거야. 정말 무사해? 나의 뼈는 강철과 같아. 그녀의 연한 손이 나를 다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주먹도 내 몸에는 마치 솜과 같지. 그러나 이 솜의 탄력은 보통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입으로는 이렇게 호탕하게 말을 하고 있었으나 몸을 움직이면 도처가 아픈 것을 느꼈고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그는 소선녀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소선녀는 눈을 감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소호아는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울 필요 없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나를 때리면 나도 그만큼 반격한다고. 조금도 틀림없이. 말을 하면서 그는 이미 공격을 시도했다. 그는 연달아 4번을 후려쳤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소선녀는 눈을 감으면서 이를 악물었다. 소호와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내가 용서를 빈다면 몇 대 맞을 것을 줄여주지. 소선녀가 돌연 소리를 쳤다. 너 이 악적. 나를 죽여라. 소호와의 손이 그녀의 따귀를 후려쳐서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때 철심란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녀를 용서해줘요. 그녀를 용서해? 왜 내가 그녀를 용서하지? 내가 말을 했잖아. 그녀의 옷을 벗기고 그녀를 나무에 매달겠다고. 소선녀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다. 내가 감히. 내가 정말 그런다면 난 죽어도 너를 용서 못할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도 두렵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죽는다면? 그는 소선녀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를 앞으로 당겼다. 우선 4대의 따귀를 때린 후에 웃으면서 말했다. 아직 본전도 안 된다. 이번엔 이자도 붙여주마. 넌 악독하구나. 내가 악독하다고? 내 자신을 생각해보긴 했어? 넌 남이 악독한 것만 알고 내가 얼마나 악독한지는 모르는 모양이지? 그는 말을 하면서 분한 듯 소선녀의 옷을 찢어버렸다. 소선녀의 어깨가 드러났다. 그녀는 소리쳤다. 이게 같은 악마. 그녀는 생각나는 대로 욕설을 퍼부었다. 소호아가 듣고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내가 욕을 잘한다면 좀 들어줄 수도 있지. 재미도 있을 테고. 하지만 너는 너무 욕하는 기술이 없으니 너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 그는 땅에서 흙을 한 움큼 집어들어 정말 소선녀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다. 소선녀는 두려웠던지 통곡했다. 아무리 소선녀라도 21개의 혈도가 점해진 지금 뾰족한 도리가 있을 수 없었다. 제발 부탁이오. 나를 용서하시오. 나를 용서하시오. 좋아. 드디어 나에게 용서를 비는구나. 그걸 잊지 마라. 소선녀도 필경은 여자였다. 그녀는 크게 울어버렸다. 그녀는 나이도 어렸고 처음으로 이런 고통을 당했다. 그녀는 비로소 두려움을 배운 것이다. 소어아는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좋아, 용서를 해주지. 그는 소선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불렀다. 소백채, 소백채. 소어아는 웃으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백채 형, 이번엔 수고가 많았어. 우리 두 사람을 또 좀 태워다 줘. 얼마 가면 좋은 음식도 사주고 차도 대접하겠으니. 그는 철심란을 말에 태우고 자기도 올라탔다. 말은 비록 작아도 기운이 있었다. 가벼운 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달려갔다. 소선녀. 안녕,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지. 그는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통곡하고 있는 소선녀를 뒤로 하고 떠났다. 소선녀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떠나왔다. 그러고 나서도 얼마가 지났을까? 철심란의 가벼운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다. 너야말로 정말 장청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녀가 나를 만나게 된 것은 그녀의 불행이지. 철심란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입을 뗐다. 내가 그토록 악착같고 죽음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은 정말 몰랐어. 아, 그래. 난 나쁜 놈인지도 몰라. 그러나 못난 놈은 아니야. 남들이 날더러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쉬울지 몰라도 나에게 용서를 빌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같은 달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땅에 비추고 있다.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가 된 것 같았다. 다시 한참 후 철심란이 생각난 듯 말했다. 너는 소선녀 장청이 왜 나의 보물지도를 빼앗으려고 했는지 알고 있어? 욕심 때문이겠지? 그건 틀린 생각이야. 그녀는 수단이 악독해도 나쁜 사람은 결코 아니야. 그녀가 좋은 사람이란 말이야? 좋은 사람은 너를 죽이려고 하고 나쁜 사람은 너를 구하려고 하니 이거 재미있는 일인데. 사실 말이지, 그녀가 보물지도를 얻고자 하는 것은 자기 어머니 때문이야. 그녀의 어머니는 보물을 감춘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래, 그녀의 손이 그토록 매서우니 그 어머니는 알만하겠군. 철심란은 그의 어깨에 몸을 기대며 웃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무섭지 않아. 옛날엔 강호에서 유명한 미인이었어. 그녀를 본 남자들은 모두 그녀에게 유혹되어 죽고 말았지. 그런 사람이라면 만나보고 싶은걸. 애석하게도 내가 몇 년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녀는 이미 늙었어. 그러나 아직도 강호의 노인들은 옥랑자 장삼랑의 이름 석자만 들으면 가슴이 뛰지. 너는 왜 그녀가 몇 년 일찍 태어나서 나를 만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지? 그럼 소선녀의 아버지는 또 어떤 인물이야?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지. 미인들의 자녀는 많은 사람이 아버지를 찾지 못하지. 아버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소리 말아요. 그 장삼랑은 비록 예쁘게 생겼어도 얼음처럼 차가워요. 강호에서 그녀를 쫓는 남자는 수없이 많았지만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누가 그런 복이 있었지? 철심란의 목소리에는 어느덧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바로 보물을 감춘 분인 연남천이셔. 소어아는 자신의 목소리가 약간 떨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연남천. 이름을 들어봤어? 글쎄 들어본 것 같기도 해. 앞으론 잘 기억해둬. 그는 과거 강호에서 가장 유명한 검객이었고 그의 검법을 따를 사람은 없었어. 그는 비록 얼굴이 잘생기지는 않았어도 강호에서는 가장 사나이다운 사나이였대. 다만 내가 몇 년 늦게 태어나서 그를 보지 못한 거지.
소호와는 섭섭해하는 철심란을 보며 이런 말을 던졌다. 내가 그 사람을 찾게끔 도와줄까? 철심란은 너무나 거리가 먼 말로 들렸던지 탄식을 했다. 넌 그 사람을 찾지 못해. 어느 누구도 그를 찾지는 못하지. 강호에 전하는 말로는 10수년 전에 웬일인지 악인곡으로 들어간 후 다시는 볼 수 없었대. 비록 그의 건법이 천하무적이라도 많은 악인을 만났기 때문에 아마 속임수에 빠져 죽었을 거야. 철심란의 말이 계속되었다. 보물지도는 그가 곡에 들어가기 전에 남겨놓았다고 하는데 그가 평시에 아끼던 보물과 그의 절세의 건보를 모두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두었대. 이 지도만 있으면 그 보물과 건보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소호와는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보물보다 그 건보는 무림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군침을 삼키게 하겠는걸? 건보를 얻은 사람은 천하무적이 될 테니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빼앗으려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구나. 그러나 소선녀는 그 건보 때문이 아니고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녀는 말을 하다가 돌연 놀라 몸을 떨며 어쩔 줄 몰랐다. 봐, 이거. 난 벌써 봤어. 우리 두 사람 외에 그림자 하나가 많아졌어. 땅 위에는 과연 하나의 그림자가 더 있었다. 소호와의 몸 뒤로 마치 말 엉덩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말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지 계속 달리기만 했다. 소호와는 냉정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철심란은 당황하며 소호와의 손을 잡고 급히 말고삐를 당겼다. 말은 놀라 앞발을 들고 일어섰고 철심란은 그 바람에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한 사람이 싸늘하게 말했다. 무엇이 두려우냐?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했다면 벌써 손을 썼을 거야. 소호와도 입을 열었다. 내가 무서워했다면 벌써 말에서 뛰어내렸을 거다. 그 목소리는 껄껄 웃더니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 너는 재미있어. 벌써부터 내가 재미있는 줄 알고 친구가 되고 싶어서 따라온 거야. 철심란이 황급히 일어서서 보니 몸이 작은 흑이인 하나가 종이로 만든 인형처럼 가볍게 말의 엉덩이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얼굴 역시 까만 가면으로 가리고 있었고 오직 두 개의 눈동자만이 빛을 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밝게 깜빡이는 그의 눈초리는 매우 기이했고 공포의 분위기까지 자아냈다. 철심란이 물었다. 당신은 혹 흑지주가? 그 흑이인은 이상하게 웃으면서 그녀의 말을 받았다. 맞아. 너는 날 아는군. 당신 무슨 일로 여기에 왔죠? 난 본래 너를 쫓아왔었어. 그런데 이 친구를 보니 매우 재미가 있더군. 그 보물지도보다 더욱 흥미를 느껴서 친구가 되기 위해 지도를 포기할 생각이야. 소호와는 그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다. 나를 보물지도보다 더 소중히 하는 사람이 있으니 마땅히 친구로 사귀어야지. 흑지주. 이름이 흑지주라고 했지? 너는 흑지주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모양이지? 무식하군. 나의 이름도 모르면서 강호를 나다녀. 너는 언제부터 나를 따라왔지? 내가 백마를 얼룩말로 바꿀 때부터 너를 쫓았지. 이상하다. 난 모르고 있었으니. 내가 어떤 사람의 뒤를 몰래 쫓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사람은 내가 평생을 따라다녀도 모를 것이야. 또 내가 만약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 한다면 천하에 누가 나의 그림자를 볼 수 있겠어? 소호와는 말에서 내린 후 그를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너는 나이는 어리지만 큰 소리는 잘 치는구나. 흑지주가 갑자기 노하여 소리쳤다. 나이가 어리다니. 너의 목소리로 알 수 있어. 흑지주는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나이가 어리다 해도 너에 비하면 삼촌은 될 수 있다. 그러나 너와는 친구가 되고 싶으니 형님이라고 불러라.